돈은 벌어야겠고 직장은 다녀야겠는데 애는 키워야겠고 나 이렇게 살아서는 부자가 될 수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어떤 사람이 돈을 벌까를 지켜봐요. 첫 번째는 결국 몰입하는 능력이 있으셨어요. 한 가지라도 제대로. 내가 몰입을 못할 때가 있고 몰입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제 삶을 살면서 저는 그 기준이 하나 있어요. 첫 번째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비스다이어트의 창업자이자 주비스 미라클의 저자 주성경입니다. 주비스 다이어트는 또 이제 창업을 하셨고 그거를 또 1위 업계, 다이어트 1위 업계로 하시고 또 2,500억의 매각까지 하셨어요. 네. 그런데 제가 알고 보니까 또 회장님 같은 경우 창업 전에 직장 생활을 또 그렇죠. 하셨더라고요. 저의 20대가 너무 창피하고 한심한 것 같아요. 왜요? 20대가 어땠길래요? 20대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가장 나 자신을 망쳤던 워딩이 있어요. 이게 이제 30대, 40대 돼서 깨달았던 건데 20대 때는 맨날 그 말이었어요. 왜 나만? 왜 내가? 집에 가서 설거지를 하나를 해도 남편하고 나하고 왜 똑같이 8시간 근무하는데 왜 나만 이 설거지를 하지? 남편이 내가 설거지를 도와줄게 라는 그 도와줄게 워딩 써가지고 저희가 일주일을 싸웠어요. 왜 도와주는 거냐. 그러면서 이제 엄청 그게 내면에 계속 컴플렉스로 있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왜 나도 똑같이 대학 나와서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허드렛 일만 시키지? 나는 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고 내가 하기 싫은 일들을 나한테 자꾸 시키지? 그러면서 왜 나만, 왜 내가 이런 되게 부정적임의 끝을 가고 있었죠. 근데 거기다가 제가 사실 결혼을 26에 했는데 애를 27에 낳다 보니까 나도 아직 안 컸는데 애도 키워야겠지, 남편도 아직 덜 컸지, 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몰려드는 생활이 전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누가 물어봐요. 언제가 가장 힘들었냐? 그럼 저는 그때 그 일, 가정, 육아를 같이 하는 그 20대가 그래서 저는 직원들한테 얘기해요. 나처럼 준비 없이 뭐 이러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20대 때는 저는 굉장히 돌이켜보면 제 삶이 굉장히 창피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20대 때를 어찌됐든 돌파를 하신 거잖아요. 그때 그러면 돌파를 해야 되겠다. 어떤 그런 계기가 있으셨나요? 돈은 벌어야겠고 직장은 다녀야겠는데 애는 키워야겠고 나 이렇게 살아서는 부자가 될 수 없겠는 거예요. 난 좀 넓은 집에 가서 내 친구들은 막 26평 아파트에 신혼집을 차리는데 나는 결혼을 해도 집이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할 수 없겠는데? 라고 생각해서 프리랜서를 하면서 좀 돈을 벌었어요. 사실은. 학교 그만두고 나와서 기업체 강의 프리랜서 하면서 돈을 좀 벌고 이 돈을 벌고 있을 때 주비스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와서 저는 주비스 다이어트를 시작한 게 되게 좋았고 주비스 다이어트를 해야 되니까 책임져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고객님들도 책임져야겠지. 돈을 받았으니까 고객님들도 책임져야겠지. 직원들도 책임져야겠지. 내가 이 한 달 살림도 책임져야 됐지. 그러니까 점점 성숙해지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20대인 분들 중에서는 회장님이 20대 때 가졌던 그 생각을 지금 현재 그대로 그거를 매일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네. 꼭 20대뿐만 아니라 30대, 40대인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럼 그런 분들한테 그러면은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분이 그 어떤 걸 지금 현재 준비를 해야 되는지. 제가 20대 때 진짜 하기 싫었던 게 통계였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통계가 업무가 다 끝나고 나서 해야 하는 게 통계였어요. 그렇죠. 그러니 남들은 다 퇴근하고 나는 애를 찾으러 가야 되는데 맞아. 그 통계를 돌리고 있어야 되는 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남편 자기 바쁘다 그러죠. 나 지금 못 가겠죠. 어린이집에 애는 찾아야겠죠. 선생님 전화 오죠. 네, 근데 이 업무는 돌리고 가야겠죠. 그래서 그때 그 통계가 너무너무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그 통계를 하면서 매일매일 왜 내가? 나 여자라서 이걸 나한테 시키나? 나한테 그만두라는 건가? 맨날 그런 부정적인 생각만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주비스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나서 제가 가장 잘한 게 시스템화를 시킨 거예요. 업무 보고를 받지 않고 시스템화 시키면서 업무 보고 할 시간에 일해. 업무 보고는 내가 전산으로 다 볼게. 그러면서 그게 AI까지 갈 수 있었던 계기가 될 수 있었거든요. 앞에서부터 데이터를 모으고 그 데이터에 통계화를 시키고 통계화를 시키다 보니까 뒤에서 AI를 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올 수 있게 빅데이터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직원들한테도 항상 그 얘기를 하죠. 내가 진짜 너무 꼰대 같은데 이 세상에 쓸데없는 경험은 없다. 내가 너무 하기 싫었던 거를 지금 내가 너무 잘하고 있다. 이게 문제다. 세상에. 그래서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너무너무 싫을 수 있지만 너의 인생에 이 일이 대단히 사용할 때가, 쓸 기회가 올 때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그래서 세상에 쓸데없는 경험과 쓸데없는 일은 없다라고 저는 정의해줘요. 내가 그랬다. 그리고 저는 고객한테 그렇게 맞추는 거를 제가 이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게 아부인데
고객한테 맞추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고객들이 또 다 이렇게 물론 좋은 고객만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되게 까다롭고 힘든 고객들도 있잖아요. 아부하고 막 이걸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새 시어머니께 너무 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쓸데없는 경험은 없어요. 그리고 고객님들한테 오셔서 고객님들의 스트레스가 애가 애랑 싸워서 폭식하셨고 애랑 싸워서 뭐 했고 애가 이렇게 말을 안 들었고 애가 학원을 안 갔고 막 그랬을 때 그 애가 왜 그랬을까가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 저희 애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고객님의 애도 그랬지. 그래 이때는 이런 게 정상일 거야. 그래서 모든 고객과의 대화와 그 시절에 경험했던 것들이 쓸데없는 건 없어요. 단지 내가 필요 없다라고 정의 내리는 거예요. 실제 그 일들이 내 인생 후반에 가서 어떤 영향력을 펼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특히나 또 그 통계나 이쪽 일을 또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그게 추후에 어떻게 보면 이제 부가가치로 이렇게 연결이 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일을 제대로 몰입하지도 않고 제대로 하지 않고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알려고 하지 않고 이랬다면은 추후에 그 일이 필요하더라도 정작 그거를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겠네요. 그래서요, 제가 어떤 사람이 돈을 벌까를 지켜봐요. 왜냐면 주비스 타겟은 어쨌든 고가이기 때문에 돈 많은 분들을 자꾸 공부하게 된다고요. 돈이 많은 분들이 결국 고객으로 오셔야 되는데 또 그분들이 돈을 어디 쓰느냐를 또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돈 많은 고객의 그 행동 패턴과 돈 많은 고객의 성향을 파악하는데 정말 너무 관심이 많았어요. 그 고객님들은 첫 번째는 결국 몰입하는 능력이 있으셨어요. 한 가지라도 제대로. 근데 그 한 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재테크도 잘 하시는 것 같고요. 자녀도 잘 키우시는 것 같고요. 진짜 그 하는 사람들이 자기 삶도 되게 잘 사는 것 같은 게 있었어서 제가 30대의 목표가 그거였어요. 어차피 살 거면 제대로 살자. 이 시간에 몰입하면서. 그래서 회사에서는 존경받는 리더가 되고 집에서는 존경받는 엄마가 되고 어차피 엄마 할 거면 그리고 어차피 살을 거면 예쁘게 늙자. 이게 됐어요. 그게 현재 순간순간에 그렇게 몰입하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약간 드는 생각이 요즘 특히나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엔잡러 분들, 엔잡 하시는 분 정말 많으시잖아요. 근데 엔잡을 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의 일을 제대로 몰입해서 그게 이제 성과가 나면서 조금씩 주변을 이게 확대가 되면서 엔잡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더 큰 성과를 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고 있는 메인은 집중하지 않으면서 나머지 것도 집중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과를 내본 사람이 성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큰 성과 필요 없고요. 내가 아주 사소한 걸 시도하고 그 시도한 걸 성공해보고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지만 그 시도하는 거가 계속 작은 성공 경험이 쌓이면 결국은 걔가 뭐든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은 성공 경험이 쌓이려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면서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너무나 공감하는 게 저희도 이제 물론 재테크 공부를 하시는 분들 많이 오시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회사 일도 정말 열심히 해보셨던 분들이 뭔가에 그렇게 집중을 해서 성공 경험을 쌓으신 분들이 다른 분야로 연결이 됐을 때도 확실히 거기에서도 몰입을 하고 성과를 내시는 게 저도 좀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몰입하는 것도 스킬이거든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맞아요. 그 몰입이라는 게 그것도 타고나는 건가? 아니요. 성향적인 건가? 왜냐면 나는 여지껏 계속 뭔가 시도했는데 계속 실패했거든? 그럼 나는 그럼 몰입이 안 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제 삶을 살면서 저는 그 기준이 하나 있어요. 내가 몰입을 못할 때가 있고 몰입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그때는 전 체력이 떨어졌을 때고요. 체력이 떨어지면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고요. 맞아요. 두 번째는 저의 경험상은 부정적인 기운이 옆에 있었을 때는 절대 안 돼요. 그럼 그 기운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주변의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약간 제가 종교가 없기 때문에 운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좋은 운이 내 옆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막 그렇게 옛날 어른들이 복 달아나는 거를 저는 안 해요. 뭐 껌 씹는 거, 다리 떠는 거, 그 복이 달아나는 행동은 저는 아예 안 해요. 왜냐면 내 주변에 나쁜 기운이 오는 게 저는 너무 싫거든요. 왜냐면 제가 능력이 있어서 이 사업을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 좋은 운이 제 옆에 있어서 성공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그건 것 같아요. 부정적인 생각을 만드는 거에 첫 번째가 체력인데 그 부정적인 생각의 기운이 끊으려면 책을 읽었어요. 책을 읽고 좀 반성을 해야 돼요. 그래.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아, 이거 생각을 끊어야지. 그치,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나아질 게 없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루틴화 시켰던 것 같아요. 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현재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바로 실천을 해볼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현재 부정적이다. 그러면 아, 내가 체력이 딸리나? 그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왜 확실히 뭔가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고 뭐 잠을 많이 못 자고 계속 무리하면은 체력이 딸리니까 이게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니까 주변 사람한테도 좀 함부로 할 수도 있고 아이들한테도 맞아요. 특히나 그런 경우들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첫 번째 체력을 완전 지키는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도 그랬고 체력을 지키는 거에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체력이 지키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미래 트렌드를 보지 않으면 전략이 나오지 않아요. 왜냐면 미래는 불안하거든요. 미래란 그냥 불안한 거예요. 왜?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은 불안한 게 많은 거예요. 저는 주비스타트가 그렇게 잘 됐어도요. 매일 망할 것 같았어요. 단 한 달도 마이너스가 없고 단 한 해도 성장하지 않은 해가 없었는데 그렇게 매일매일 불안했어요. 근데 그 불안함 속에 살 수 없으니까 그 불안함을 떨치기 위해서 1번 체력했고요. 2번 그렇게 불안한데 막 안 좋은 기운이 오면 더 불안하니까 좋은 사람들만 옆에 놓으려고 노력했고요. 그래서 저는 30, 40대 멘토가 되게 많았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저는 무조건 책을, 이런 표현이 약간 좀 죄송하긴 한데 책을 읽어야 된다고 표현하잖아요. 아, 내가 이걸 이렇게 감상하면서 그렇게 읽는 게 아니고 그래, 이 책에서 2문장만 머릿속에 들어오면 돼. 그리고 계속 읽어댔던 것 같아요. 그러면 마인드가 이제 다시 잡히고 다시 또 체력이 잡히고 또 좋은 사람의 얘기가 들리고 그 좋은 사람의 얘기가 기회로 다가오고 선순환이 선순환이 되는 됐던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 지금 세 가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체력을 끌어올리고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그런 이 사람들을 좀 이렇게 정리하고 세 번째가 독서였는데 그러면 요걸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그럼 체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게 어떤 건가요? 잠, 수면. 네. 근데 사실 제가 헬스케어 사업을 했지만 헬스케어에서 가장 기본적인 건 휴식이에요. 휴식을 해야 내 몸은 에너지를 쓰고 에너지를 쓰는 거에 익숙해져 있어야 살이 안 찌거든요. 근데 내 몸이 안 좋으면 내 몸은 에너지를 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안 쓰려니까 먹는 게 이렇게 저장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 잠이라는 것도 마냥 많이 잔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적정 수면 시간이라면 어느 정도? 물론 사람마다 컨디션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근데 회장님은 어느 정도 주무셨나요? 저는 잠을? 지금도 어제도 전 무조건 7시간에서 8시간 자요. 적게 주무시지 않네요. 많이 자요. 네, 7시간, 8시간이면 되게 잠 안 자고 일할 것 같죠? 네.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완전히 워커홀릭으로. 저 정도 하려면 잠 안 자고 밥 안 먹고 막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휴식이에요. 그 다음에 주말에도 최대한 저를 아껴서 전 주말에도 휴식을 취했고요. 작가님이 그거 물어보셨어요. PD님이. 회장님이 약간 의사결정을 하게 되거나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뭐 하셨냐, 어떻게 생각 정리를 하셨냐라고 하는데 전 잠깐 회사를 떠나는 게 제가 하는 방법이었어요. 잠깐 여행을 가서 2주 동안에 밖에서 회사를 바라보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겠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스트레스 때도 저도 잠깐 생각을 스탑해요. 잠깐 떠나서 그걸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답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에 몰입하는 걸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별로 안 딸리고 체력이 별로 안 딸리게 잘 컨트롤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이 시간에 이 방송을 배우고 계시는 체력이 떨어진다. 아, 나 체력 어떻게 살려야 되냐. 잠부터 일찍 적어도 12시에는 주무시는 게. 그러면 그 7, 8시간을 주무신 게 사업을 이렇게 막 끌어올리시는 그 초창기부터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 왜냐면 저는 스스로 잠을 못 잤을 때 다음날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잠을 푹 잔 날은 나도 모르게 에너지가 생기고 나라는 사람을 알게 된 거죠. 아, 나는 잠을 잘 잤을 때 최상의 컨디션이었고 잠을 못 자면 나는 컨디션이 안 되는구나. 그럼 의지가 없고 체력이 딸리니까 자꾸 표정이 어두워지고. 이게 있을 수 있겠네요. 사람마다 본인한테 맞는 그 수면 시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의 기본적으로 수면은 중요해요. 그러나 수면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추천드려요. 네, 7시간 이상 잠을 자고 대신 이제 깨어있을 때 되게 몰입하고 더 집중을 하면은 그 나머지 시간으로도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계셨네요.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주중에는 엄청 일에 몰입했고요. 주말에는 집에 몰입했고요. 밤에는 무조건 자고요. 그 두 번째가 이제 그 관계에 있어서 부정적인 기운이 있는 거는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한다. 왜냐면 이게 관계를 정리한다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맞아요. 뭐 새로운 사람이야 뭐 안 만나면 끝나지만
기존에 만났던 그리고 기존에 오랫동안 나와의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 중에는 분명히 있거든요. 물론 그게 내가 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그런 기존 관계들을 이렇게 정리한다는 게 어려운데 어떻게 그 정리를 관계를 이렇게 좀 거리를 두셨나요? 무엇인가를 시도하려면 지지를 받아야 돼요. 맞습니다. 제가 20대 때 너무 힘들었던 건 솔직히 누구에게도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거든요.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부정적인 사람들이 내 옆에 있으면 내가 뭔가를 시도하고 싶고 내가 뭔가를 하려는 의지가 있었는데 걔를 다 꺾어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락을 이렇게 띄엄띄엄 끊으면서 저는 지금도 퇴사했고 퇴임한 지 2년 반이 지났지만 저는 지금도 제 에너지를 뺏는 부정적인 사람들은 절대 안 만나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없으면 내가 친구가 없나? 아니면 이 사람이 없으면 내가 만날 사람이 없을까? 이 친구는 나를 필요로 하는데 혹시 내가 이 친구한테 상처 주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또 하게 되잖아요. 되돌려서. 맞아요. 그래서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정말 죄송한데 난 내가 살고 봐야 됐어요. 그러기엔 내가 책임져야 될 직원이 너무 많았고 책임져야 될 고객이 너무 많아서 저는 제가 제 스스로 살고 봐야 됐어서 저한테 나쁜 에너지를 주는 거는 하지 않았고 고객님들도 컴플레인 길게 하시는 고객님들 계시잖아요. 있겠죠. 되게 다양한 고객님들이 계시니까. 그러면 제가 직접 전화해가지고 그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제가 들어주는 거 하지 않았어요. 막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의 기가 너무 빨리니까 근데 나는 그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이걸 좀 이길 수 있는데 그 직원들은 이길 수 없거든요. 맞아요. 어렵죠. 감정노동. 네, 감정노동이어서 거기서 스탑하고 본사로 넘겨. 그래서 제가 직접 전화하면 고객님들이 좋아하셨어요. 제가 의사결정자니까 말씀하세요, 고객님. 그냥 말씀하세요. 고객님하고 저하고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면 고객님도 스트레스, 저도 스트레스니까 지나가지만 빨리 말씀하세요. 그래서 해결했어요. 멋지다. 그래서 해결했어요. 왜냐면 직원분들 입장에서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직률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에요. 되게 그런 거를 정말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서 많이 그만두기도 하고 이걸 내가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주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야, 그건 네 업무니까 네가 해결해야지라는 그런 부담감을 주는데 그걸 싹 걷어가셔가지고 왜냐면 직원들은 해결 못해요. 의사결정자가 아니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걸 해결해야 되는 책임지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그냥 빨리 전화해서 빨리 해결하고. 그래서 고객님들이 끊임없이 컴플레인하는 고객님이 있어요. 근데 수준이 내가 원하는 서비스의 수준이 내가 원하는 서비스 품질이 막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럼 전 고객님 그 얘기 했어요. 고객님, 저는 저의 20대 28보다 이 친구의 28이 더 대단해요. 전 28에 진짜 별로였거든요. 고객님 28에 어떠셨어요? 혹시 40의 눈으로 28을 평가하고 계시는 거 아니냐. 28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다. 라고 얘기하면 고객님들이 거기서 그랬죠. 저도 20대는 그랬죠. 라고 그렇게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 누구나 20대는 다 그래요. 근데 나아져요. 왜 20대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30대의 삶이 나아지고요. 30대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40대의 삶이 나아져요. 확신을 가지세요. 저 순간 언니 나올 뻔했어요. 근데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이제 뭐 친구들이나 뭐 그런 거 정리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나를 가장 주저앉히고 나를 가장 내 의지를 꺾는 사람은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쵸. 이거 연락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맨날 얼굴 봐야 되고 그쵸. 이런 경우는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멘토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을 키울 때도 엄마 말을 안 듣잖아요. 안 듣죠. 엄마 말 안 들으셨잖아요. 안 듣죠. 저도 안 들었거든요. 10대는 엄마가 하는 말이 모든 말이 싫잖아요. 그 20대는 엄마가 뭘 알아? 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나도 너무 상처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말을 안 하면 되고 내 얘기를 잘 전달할 수 있는 멘토를 붙였어요. 그래서 10대부터 20대 중반까지의 멘토, 20대 중반부터의 그 멘토를 붙여서 좋은 사람들을 옆에 붙여놓으면 되고 좋은 선생님을 옆에 붙여놓으면 되지 그 멘토를 꼭 가족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족은 꼭 그렇게 멘토일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은 가족도 많고. 그래서 가족이 그렇다고 내가 기가 죽을 게 아니고 내 주변에 가족보다 더 많은 좋은 사람들을 옆에 쌓아놓으시면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위기의 순간이에요. 뭔가를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에 내가 어떤 말을 평소에 듣고 살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지금은 저희 엄마가 교회 권사님이시지만 그때는 종교가 없으셔가지고 딸 5을 낳아서 이렇게 마음의 위로를 사주를 보신 거예요. 근데 저 어렸을 때부터 10대부터 저희 엄마가 계속 저한테 너는 사주가 좋아. 네가 그렇게 성격이 더러워도 네가 사주가 좋으니까 내가 봐줄 거야. 이 얘기를 저한테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제가 회사를 하면서 굉장히 큰 위기가 두세 번 있었는데 그 위기의 순간이 딱 닥치니까 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얘기가 딱 떠올랐어요. 아, 넌 사주가 좋아. 아, 망하지 않는다 그랬어. 그래서 아, 내가 평소에 어떤 말들을 주로 많이 듣고 자라는지에 따라서 위기의 순간, 의사결정의 순간에 그게 떠오르는구나. 근데 저도 저희 아들한테 넌 복이 많아. 넌 복이 많아.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중요한 게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특히나 내가 뭔가를 사업을 시작해야 될 때, 뭔가 집을 옮겨야 될 때, 아니면 내가 뭔가를 투자해야 될 때, 그런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에 그런 말들이 떠올라요. 그래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워딩이 어떤 워딩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말을 평소에 듣고 살았는지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가족 같은 경우는 그걸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치더라도 그러면 그렇다고 거기에 너무 내가 몰입할 필요가 나는 없어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지? 이렇게 해봤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바깥에서 맞아요. 나한테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나한테 긍정의 그런 기운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 걸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근데 그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쓴 책을 미친 듯이 읽었던 것 같아요. 아, 이 성공했다잖아요. 성공한 사람의 한 줄이라도 읽으면 되니까 그 성공한 사람들의 책들을 미친 듯이 읽었어요. 성공한 건 성공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상황에서는 그 누군가를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간다 한들 그분들은 또 이제 만나주기 어렵잖아요. 바빠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책, 그런 좋은 멘토들을 내 주변에 계속 책으로 이렇게 쌓아놓는 거죠. 맞아요. 주변을. 맞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 책꽂이를 쫙 보다가 이 책을 이렇게 보다가 꺼내고 싶은 책이 있어요. 딱 꺼내서 보면 그때 내가 접어놓고 밑줄 쳤던 부분들을 한 번씩만 읽어도 저는 굉장히 자신감이 확 생겼어요. 그래서 자신감은 남이 주는 게 아니고 평소에 내가 쌓아온 거에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멋있는 말씀. 진짜 정말 보석 같은 말씀들을 좀 해주셔가지고 지금 또 이제 이 영상을 보고 회장님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외부 활동을 그렇게 하시지 않았잖아요. 최근에 이제 하신 거라서 지금 회장님을 보시고 와, 나도 저렇게 멋진 삶을 살고 싶다. 회장님 같은 분이 돼야지. 이런 그런 멘토로 또 삼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분들께 또 좀 한번 이야기 한마디 해주시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쓸데없는 일이라는 생각을 잠깐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내가 이걸 왜 해야 하는지에 몰입하고 집중하다 보면 결국 그게 언젠가는 도움이 될 거라는 걸 그냥 자기를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용기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쓰긴 하는데요. 그 용기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는 게 자기 확신이에요. 자기 확신. 그래서 자기를 좀 확신을 가지세요. 내가 이래도 될까? 저래도 될까? 누구나 다 고민해요. 많은 사람은 많이 있어서 고민하고요. 없는 사람은 없어서 고민하고요. 잘 살면 잘 산다고 고민하고요. 못 살면 못 산다고 고민하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그때 내가 무엇인가의 계기가 되고 기회가 되는 걸 잡으시려면 자기를 좀 믿으세요. 자기 확신을. 내가 그동안에 읽었던 책들을 좀 믿으시고 내가 그동안에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다는 것도 믿으시고 조금 믿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믿겠습니다. 믿으십시오. 자기 자신을 믿으세요. 남 말고 자기 자신. 시민들의 평균 소득으로 집을 사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12.2년이 평균이에요. 요 평균보다 요 아래쪽에 이렇게 움푹 패여 있는 데 있죠. 요 시기가 집값이 진짜 쌌던 시기라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이제부터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뿅.